자, 오늘의 급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락주들. 자, 어저께는 시장에서 급락주, 오늘도 하한가는 없고요. 그래서 하락률 상위에 20개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어저께 1등이었던 평화홀딩스가 오늘도 하락률 1위의 자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이 급락주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인맥 테마주죠. 저희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같은 이 대선 인맥주들, 자, 이 대선 인맥주는 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 인맥주에서는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분석 의견도 계속해서 내드렸었죠. 이게 원래 스토리 자체가 그렇다고 저 앞에서부터 예고 드렸었잖아요. 국힘의 대선 주자가 확정되는 순간 인맥테주는 게임 끝. 그리고 이제 정책 테마주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저희도 지금 저희 가다 그렇게 잡아 인맥주는 다 빠져라라고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팔아야 되는 때라고. 오늘도 그거예요. 그래서 요 케이스들 인맥주의 대선 인맥주에 해당되는 종목 대표적으로 평화홀딩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률 3위에 상지건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내려가 보면 형지글로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 또 평화산업 있고 오리엔트 전공이 있고, 양쪽 주자들 다 섞여 있죠. 이재명 인맥주, 그리고 김문수주 아래 형지 INC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애들 쭉 섞여 있어요. 쭉 섞여 있는데 그거 외에 그 외의 종목이 어저께는 제일 실질적으로 이제 특징주 라인에 올라왔던 거로는 뭐 포스코 퓨처 M 같은 종목들, 근데 뭐 다룰 실익이 없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제 오늘은 평상시에 안 보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이게 급락주에서 평시에 웬만해서는 이 화면에 등장하는 적이 없는 종목들이 지금 다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량으로. 자, 이 중에서 자, 유진 노버선 별도로 분석 나갔고요. PSK 홀딩스도 별도로 분석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한진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슈에 대한 분석이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종목들은 제외하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우선주 같은 경우도 한진칼하고 똑같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수급 게임의 형태로 진행되는 종목이다. 이거 앞에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인데, 이제 그 나머지 종목들인데, 요즘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 엉뚱하게 엮여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 우선 이게 이제 하락률 랭킹 2위인 DSK 같은 종목들 보게 되면, 자, 이 종목은 왜 올라오는지도 알 수가 없고 왜 내리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거. 자, 왜 오르는지도 전혀 뉴스가 없죠. 전혀 왜 오르는지도 전혀 뉴스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리고 있는 것도 지금 오늘 왜 내리고 있는지 전혀 뉴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기를 살펴보면 되죠. 자, 이 시기를 살펴보면 얘가 오른 게 지금 4월 25일 여기서부터 지금 이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책정을 한다 그러면 얘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테마에 엮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거 전혀 별 볼 일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이거. 예? 카메라 모듈 장비, 예? 신재생에너지 뭐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입니다. 카메라 모듈, 배터리, 카메라, 2차전지하고 카메라 모듈하고 이런 거 다루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보신 것처럼 이 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꼬라지는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 들어간다. 그것도 특별하게 무슨 인수라든가 개별 재료 없이. 그러면 답은 뭐 이건 왜 엮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정치 테마일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정치 테마가 아닌 그 외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찾아봐도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시간 관계상 자 이제 이거 자세하게 외만 붙들고 풀어볼 수는 없으니까 자, 다른 종목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건설 있고요. 자, 그 다음엔 플라즈맵 있습니다. 플라즈맵. 자, 플라즈맵 같은 경우 최근 이틀간 아주 강한 흐름도 보였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한계 기업이죠. 자, 한계 기업이 밑에서부터 지금 저 플라즈맵은 제가 이것도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예,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올라가는 게 특별하게 그렇게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다하게 그게 간다라고 어떤 이슈를 달고 올라 들어간 형태가 아니거든요. 예, 특징 상한가 자, 여기 살펴보죠. 플라즈맵 세계 최초 임플란트 표면 활성기 유럽 CE 인증 획득 어쩌라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전형적인 저거죠.
전형적인 세력형. 그 앞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노인 관련 정책을 내면서 이제 노인 성취랑 관련해서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종목들 쭉 차례대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요거 세력 순환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제 들어가 상한가 들어갔고 그 앞에 치고 들어갔고 그 오늘 같은 날 이쪽에 또 이제 세력주들 무더기로 깨지는 흐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하게 들어갔던 거 한진칼도 깨지고 유진 로봇도 깨지고 자 이런 같은 경우라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매도가 충분히 나올 만한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뭐 잡아야 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여기서 떨어지는 데서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이건 전형적인 세력형 이슈예요. 이런 거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 밑에는 차라리 이 파로 같은 경우라 그러면 테마에 더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죠. 파로는 난로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파로는 참 희한한 형태로 테마를 본업과 관련 없는 쪽으로 테마를 엮는 거 아주 선수인 기업이 파로입니다. 저 파로 같은 경우 예전에도 설명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이게 원래 동절기 제품 전문 회사인데요. 얘가 근데 제품을 어디다가 수출하지는 아세요? 중동이요. 중동에다가 석유 난로를 수출을 해. 굉장히 재밌는 회사죠. 그리고 예전에 냉맥가스 3000조 4기급 가지고 단발 슈팅도 나왔던 회사고 굉장히 자주 엮는 형태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자주 엮는 그런 기업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종목을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 자, 그 아래로 내려가서 자, 우양 HC 파루는 최근에 저희도 종목을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종목을 하진 않아서. 자, 그런데 일단 그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마도 다시 종목 분석이 이어질 겁니다. 자, 우양 HC.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살펴볼까요? 우양 HC. 요거는 이제 쭉 올라타 내려가고 있다가 떨어진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슈가 없죠. 이건 뭐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 마찬가지 정책 테마로 올라 들어갔다가 약발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이건 뭐 거의 뭐 이거 쳐다볼 필요가 없는 종목인데. 다른 시력이 전혀 없는 종목이죠, 이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거는 이런 거는요. 이거 뚝 떨어졌다 들어간다고도요. 이거 거래량 상태 꼬라지 보세요. 이거 들어가면 물량 못 나와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다룰 실익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패스해 버리겠습니다. 다룰 실익이 없어요. 우리가 그 급락주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 중에서 뭔가 주워 먹을 게 있느냐, 그죠? 핵심은 그거잖아요. 이 중에서 노리고 들어가야 될 게 있느냐, 어저께 W게임즈나 이런 종목들처럼 노리고 들어갈 만한 건덕지가 있느냐, 쓸데없이 떨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이거 보려고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건데요. 뭐 이런 상태로 그러면 이유가 없죠. 화면을 보여줘라.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정치 테마라는 얘기고요. 그 아래쪽에 CE랩. 자, CE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등이 꼬라지 나온 거 보니까 이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증자 결정이네요. 반등을 이용해서 돈을 챙겨서 먹겠다는 얘기죠. 반등을 이용해서 주가 이렇게 해서 올라 들어가고, 그래서 AI 엮어가지고 반등 나오고,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좀 챙겨 먹겠다. 뭐 이런 형태들 많죠. 이제 아주 대단히 많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런 케이스라 그러면 뭐 AI 기업이 뭐 한두 개? 굳이 뭐 이걸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역시 받아야 될 일 없고 패스 들어가고요. 자, 왕년에 화장품 메이저 기업 중에 하나였으나 지금은 완전히 마탱이 가버린 거의 소형주의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클리오입니다. 그렇죠. 자, 클리오 주가 보시면요. 자, 이거 뭐 클리오 주가. 자, 이 화장품주들 떨어지면서 깨지는데, 자, 주가 그럼 길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이건 이제 저희 관심에서도 완전 제거가 되어 있죠.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화장품주들을 왕창 달릴 때 뭐 코스메카라든가 CNC 인타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과 함께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이에요. 작년 상반기까지. 자, 이렇게 했는데 작년 상반기로 주가 뻑뻑뻑뻑 떨어지면서 요때게 떨어질 때는 다른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죠. 실리콘2 같은 경우들도 떨어지고 이게 떨어졌는데 얘는 지금 비교가 안 돼 떨어졌거든요. 그 전에 이제 아주 세게 들어갔던 종목 중에서 이제
요거 비견될 만한 종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고가 대비 55.63%입니다. 그래서 저 아래쪽 출발선하고 같은 라인에서 출발선을 비교한다면 그래도 아직 반 위쪽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거든요. 얘가. 그런데 보면은 이 클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떨어졌잖아요. 자, 저 아래쪽에서부터 뭐 그러고 클리오하고 비슷한 동기에서 본다면 61.8%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잉글우드 때문에 실리콘2처럼 종목 자체로 실적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을 강제로 그냥 까버린 거고요. 이 사상 최대 실적인데 그냥 까버린 거잖아요. 잉글우드 랩의 우려, 이거를 코스메카 우려로 과대 포장시키면서 까버린 케이스가 되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실적이 안 나요. 이게 진짜로 깨진 종목입니다. 화장품이라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예전에 2015년에 그때 화장품 대랠리 당시에는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 그 제이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요. 왕년에 겁나게 2015년에 겁나게 잘 나갔던 제이준.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역시 모든 화장품이 다 잘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경쟁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자, 이 제이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도 환골 탈퇴 기업인데요.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제이준 주가 편차 때문에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열려. 자, 보이십니까? 그래서 해먹고 있다가 저 위에서 처먹고 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환산 주가라서 309입니다. 지금 309가 1427까지 올라 들어간 거니까요. 근 5배 가까이 올랐죠. 이게 워낙에 많이 깨져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 올라간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지금 다 주가 5배 올라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그 바로 이 바람에 지금 이 모양 이 꾸러지로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기업이 되어 있던 겁니다.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가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클리오 떨어진 것 같은 거 아마도 기존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얘 지금 경쟁에서 완전히 이제 발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적자까지 들어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게 330% 들어가서 240 남들 딱 하고 있는데 지금 빡 하고 깨졌잖아요. 이래서 이제 올해는 그래서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 다였는데 실적이 지금 나와 있죠. 11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11억이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전망치는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게 되겠나요? 이거 가지고?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 충격적인 실적이 나왔죠. 제 직전 분기 아주 충격적인 실적, 이거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쇼크죠, 은행 쇼크. 이건 볼 게 못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완전 저가에 맞설 생각한다라고 앞서 얘기되는 거죠. 실리콘2 같은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메카 같은 종목이 있잖아요. 저가, 완전히 저가로 보이는. 이런 쪽의 종목을 다루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싼 맛에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 주가가 쭉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 들어가다가 꾸준히 올라 들어왔는데요. 꾸준히 이쪽에 양자 보안 회사 이름 자체에서부터 지금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급락,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이런 흐름이 나올 종목이 아닌데 지금 급락이 나왔죠. 대표이사가 판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앞쪽인데요.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실적 이렇게 있어요. 역시 실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안 나왔거든 실적이. 그렇죠?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실적 아니냐? 불성실 공시 실적이 어저께 오후에 발표가 됐었네요. 여기 갱신이 좀 느립니다. 실적이 어저께 5시 33분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어제 실적 발표된 상황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뭐 이쪽에 마감일에 그냥 워낙에 처음 몰아때려 가지고 한꺼번에 실적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영업이익이 이게 얼마냐? 72억? 나쁘지 않은데? 영업 수익이고 적자네요. 적자. 적자 전환입니다. 5억의 적자. 자, 전분기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보안 쪽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구조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1분기가 안 좋고요. 4분기 실적이 거의 몰리는 형태를 가지게 돼요. 4분기 실적을 다 때려 넣어버립니다. 이쪽에 섹터 자체가 원래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거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기업들은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4분기에 거의 이게 대부분이 다 4분기에 뭐 아주 예전 종목들 같은 경우 두들겨 보게 된다면 4분기에 이익이 90%씩 나요. 연간 수익에 예전에 연간 수익에 옛날 종목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이렇죠? 여기 같은 경우도 1, 2, 3분기 내리 적자고 4분기에 다 때려서 냈잖아요. 이게 원래 이쪽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게 이전처럼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건 완전 착각인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들이 이 실적을 보고 주가가 올라간 거라고 이거 완전히 백미러 보고 운전한 거죠. 백미러 보고. 그래서 이쪽 계통 같은 경우는 원래 4분기 실적 발표되는 저쪽에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만 노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2월, 1월, 2월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저 4분기 좋은 실적 나올 것이 뻔한 그런 구간, 그런 구간에만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완을 해가지고 어느 쪽을 엮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단히 부각되는 종목이 아니죠. 저도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이거 지금 언제 보고 안 본 건지 지금 기억조차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많이 다루는 데서도 저희가 수없이 많은 종목을 커버하는데 거기 커버도 되지 않는 종목이잖아요. 슈걸로 들어서도. 그러니까 이쪽 계통에는 이보다 더 나은 종목이 널리고 깔리고 발에 들이치는 게 이쪽의 종목이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 기업, 스마트 시스템, 컨트롤즈, 빅데이터 한두 개 보셨어요? 빅데이터가 뭐 우선 저 가비아 같은 종목들 생각이 나고요. 클라우드 같으면 지니언스 있고요. 여기서만 해도 지금 이 종목에서 보이는 걸로 지니언스, 가비아 벌써 두 종목이 나왔잖아요. 제가 저평가로 추천 들어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종목 벌써 두 개나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실익 없으면 패스 되겠고요. 그 다음에 LK캠, 자 이거는 뭐 어제도 이미 사실은 분석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앞서서 이미 분석해둔 거 역시 마찬가지 실익이 없죠. 프리커서 이거 어저께도 분석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저께 거 참고하시고요. 프리커서,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얘기 드리고 어제도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짜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천재투자TV를 잘 보시면 답을 미리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제 이미 답 드렸지 않습니까? 프리커서가 뭐냐, 한국말로 하면 전구체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 그래서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전극에 뭐 PNT 같은 종목까지 등장해가지고 다 이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LK캠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올라 들어가 있는 LK캠 동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패스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유진 로봇하고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테마,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김문수 테마, 이재명 테마 패스. 그 다음에 루진노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차익 실현으로 쫙 밀려 들어간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PSK 실적 급락. 그래서 PSK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여기서 지금 신규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미 저점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보유자 같은 경우는 뭐 이것은 뭐 일단 인내하셔야 되는 흐름,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자, 솔리드, 자, 통신 장비 기업이죠. 통신 장비 기업, 이게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해서 아주 예전에 5G가 처음 치고 들어갈 때 같은 경우에 통신 장비의 대표주는 KMW였습니다. KMW. 그래서 통신 KMW 같은 경우는 당시에 통신 장비 업종의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도 하고,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1위라고 항상 그 종목이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삼성바이오입니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를 주도하지 않잖아요. 맞죠? 자, 그런 케이스로 업종 대표주와 시장 주도주, 업종 주도주, 선도주가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데 5G 당시에 KMW 같은 경우에는 업종 대표주, 그리고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표주, 주도주, 선도주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다 역할을 했던 게 5 시절의 KMW예요. 그런 종목 없습니다.
지표주와 선도주와 대표주를 같이 하는 경우는 있어요. 지금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죠. 자, 업종 대표주이기도 하고 시장 주가 방산주 시세의 선도를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주도주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 에어로가 지표는 아니죠. 자, 방산주들 하나 에어로가 내리면 방산주가 다 같이 내리고 하나 오르고 방산주가 다 같이 오르고, 그건 아니거든요. 따로 놀잖아요. 지금도 따로 놀고 있고. 그래서 지표주는 아닙니다. 이거 세 개가 다 겹치는 유일한 종목이 KMW였는데 그 종목을 체크해버리고 5G의 대표 종목이 된 게 바로 이 종목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솔리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의 실적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좋죠. 그래서 이제 5G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 개박살 났다가 이제 수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턴어라운드 돼서 턴어라운드 들어가고 퀀텀 리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도 실적 좋고요. 그 다음에 작년엔 잠깐 쉬었습니다만 그래서 실적이 유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뒤로 쪽으로 계속 이렇게 기대를 상황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렸다? 이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시즌에 이제 자 지금 살펴볼까요?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일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지금 실적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예상 상태로 있다. 실적 발표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일자가 워낙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늘 그랬습니다만 요게 실적 발표된 게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15일 전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찍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돼가지고 한꺼번에 다 쏟아내버려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게 FM 가이드 같은 데서도 미처 이게 안 됩니다. 안 나와요. 너무 많거든. 한꺼번에 발표가 되는 게. 얘도 어저께 오후에 발표가 됐네요. 솔리드의 경우도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도 장 마감 후였죠. 이런 식으로 장 마감 후에 한꺼번에 실적을 다 때려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지금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열어보고 실적 안 나왔으면 이건 실적이에요. 실적주니까요. 모멘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선명하게 실적 아닙니까? 자, 요 종목은 지금 되보니까 매출이 557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에서 10% 이상 쇼크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53억, 순이익이 50억. 여기 같은 경우도 뒤로 가면서 4분기 쪽으로 강해지는 업종이기 때문에 1분기가 조금 원래도 지금 전망치 자체도 작년 1분기보다는 좀 못할 거다라고 잡혀 있는데요. 26억이나 26이 아니네요. 2억입니다. 2억. 숫자 잘못 볼 뻔했습니다. 눈을 의심했네요. 지금 53억 이익이 잡혀 있는데 2억이 나왔어요. 2억. 으아! 야, 하한가 안 간 게 다행이다, 야. 순이익이 3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2억 6천 71만 2124원. 2억 6천만 원이야. 2억 6천만 2억 6천 71만 2124원. 예, 맞습니다. 여러분 확인도 잘못 본 거 아니가지고 지금 몇 차례 걸쳐서 2억이에요. 어닝 쇼크죠. 예, 이렇게 어닝 쇼크가 되니까 날짜 다 돼가지고 장 마감 끝나고 난 다음에 슬쩍 남들 왕창할 때 슬쩍 갖다 내놓지. 예, 쇼크예요, 쇼크. 그러니까 현재 통신 장비 업종 같은 경우가 어떤 테마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실적마저도 흔들린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다를 실리가 없습니다. 패스. 그러고 나면 지금 오늘은 건질 종목이 없네요. 예? 결국에 기존에 아주 강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 한진칼이나 이제 유진로봇 요 정도 종목을 다시 반등 나오는 거 노리는 거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스타코 같은 경우도 정치 테마에 굉장히 많이 엮이는 종목이죠. 여기도. 그래서 여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쪽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봐요. 이 꼬라지 보세요. 이렇게 다 실적만 봐도 사실 답 나와요. 이게 테마에 엮인 종목인지 뭘까지인지는. 애초에 실적에 뭐가 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실적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봐요. 지가. 그죠? 니가 꼬래? 이겁니다. 니가 꼬래?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이거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냥 개무시하는 게 상식인 이런 종목이 되니까요. 그래서 쓸모가 없겠고요. 그 사이에 지금 종목이 바뀌었네요. 또 지금 마감이 되면서 종목이 혹 하고 지금 갱신돼가지고 또 바뀌어서 아까 보이지 않던 마이크로 컨텍슬로하고 태웅이 올라 들어왔습니다. 미쳐버리겠네 진짜. 형지 글로벌 같은 경우가 저 위쪽 가서 자리 잡고 있고요. 태웅은 이거 진짜
풍력주죠. 풍력주 태웅은, 자, 이 태웅은 단조기업이라 가지고요. 와, 설명드릴 텐데, 태웅은 단조기업이라 가지고 앞에 보시죠. 자, 원자력, 풍력, 플랜트, 조선, 산업기계 여기 다 들어갑니다. 요 인곡 같은 경우 태양광이죠. 이거 태양광. 예? 그래서 이거 다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태양광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태웅 같은 경우 조선 부품의 대표 종목으로 꼽았었어요. 태웅을.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뭔가 현진이라든가 이런 애들 같은 것처럼 이제 조선 쪽으로 잡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조선 쪽의 대표주였다가 그 다음에 원전주로 넘어 들어갔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풍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풍력 모멘텀 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 풍력 모멘텀이었죠. 보이시죠? 이렇게 태웅, 해상 풍력 중심 성장, SMR, 원전, 조선. 앞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한꺼번에 지금 최근 나왔던 GL 리서치 연역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쵸? 앞에 이제 풍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풍력이고 그런데요. 이 종목은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전방 산업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내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이 중에서 나쁜 거 뭐가 있어요? 풍력. 지금 정책 바뀌고 어저께 마구 튀어 들어가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태웅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제 풍력 주들을 완전 미쳐 날뛸 때, 그래서 얘도 어저께 8% 성장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거기 SMR 있고요. 두산 에너비빌리티 지금 이거 가지고 치고 올라들고, 조선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자체도 없겠고, 이런데 주가가 내렸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1분기 실적에서라고 이렇게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안 나왔습니다. 여기도 안 나왔어요. 실적이. 대부분 이렇게 까보면요, 요 시기는 다 실적이에요. 그래서 실적 한꺼번에 쫙 발표돼가지고 실적이 주로 나쁜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때 한꺼번에 발표를 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때려버리면 이제 모르거든요. 몰라. 태웅도 그러네요. 태웅 2시 58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이제 화면에 없던 태웅이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마이크로 컨텍설 태웅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2시 28분에 나왔어요. 자, 얼마나 비겁한 실적이 나왔길래 2시 58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자, 매출액이 800 이거 단위가 어떻게 되냐? 원이네요. 원 단위면 856억이니까 904억에서 뭐 그렇게 크게 조금 뭐 소폭 하회죠. 이제 소폭 하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9억. 9억. 이익 상태 좀 안 좋네요. 여기도 좀 전에 솔리드처럼 55억을 전망을 해놨는데 9억이 나와버렸습니다. 9억.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기순이익이 39억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당기순이익이 좀 많아요. 당기순이익은 35억 예상하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15억. 조금 저거보다는 늘었습니다만 예상치 하위기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여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기대를 하는 거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돌아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장세가 조금 삐리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해서 이 상태가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선될 거라는 거예요. 개선될 거라. 오늘 나온 종목으로 진다 그러면 요 밑에 이제 다음에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도 갑자기 등장을 했죠. 저것도 이제 보나마나 실적이 될 텐데,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요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태웅 경우에는 자, 오늘 지금 하락주 다루는 종목에서 손댈 수 있는 종목은 일단 자, 이 태웅이 있고요. 태웅이 있고, 그리고 다음 종목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나오건 아마도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여기도 비슷한 케이스 같은데, 이 태웅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 아래쪽에 사야 돼요. 앞으로 개선이 될 거니까. 이 종목 주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죠. 그럼 이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일단 실적이 안 좋아해서 일 가능성이 크죠. 여기 같은 경우도 자, 이게 좋은 내용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이게 마이크로 컨텍솔, 반도체에다가 전기차에다가 산업용 계폐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들고 있고 그 개별 재료까지 냈던 종목이죠. 자, 역시 마찬가지 실적이 안 나왔죠.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될 텐데요. 이거 실적 나쁘게 나왔건 관계 없이요. 마이크로 컨텍솔과 성장성 자체가
이 마이크로 컨텍스는 성장 종목이에요. 성장주예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미래가 항상 기대되는 그 평가를 계속 받으면서 움직여 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컨텍스과 이 태용 이 두 개 막판에 지금 갑자기 두 개가 나란히 지금 그러니까 잠깐 나고 지금 경신하면서 그 전까지는 안 보이다가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제 쭉 끝부분에서 지금 쫙 빠졌던 얘기인데 실적 나오면서 쭉 빠졌던 얘기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받는다로 가는 겁니다. 이 종목도 마이크로 컨텍스를 또 일단 60일 이하 구간 내려 들어오게 되면 여기까지 들어갔으니까 기본이 두 칸이죠. 두 칸이니까 9,600원 선. 자, 여기 기준에서 만원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요렇게 누리는 거고요. 오늘 지금 아래서 이미 세워놨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데서 주면 받고요.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종목 하나들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태용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똑 떨어져 있지만 이건 전방산업이 지금 호조잖아요. 전방산업이 다 좋아요. 전방산업이. 그러니까 풍력 같은 경우에 앞에도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풍력은 대표적인 윤석열 피해주입니다. 핀상인 피해주예요. 그래서 이건 되살아나는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그렇죠? 다 올라가는데 이 혼자 밀려 떨어질 리가, 여기다 조선도 있고 원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다 있어요. 이게 주력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요 포인트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도 들어가고 SML로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의 주력이 풍력 쪽으로 조금 이제 치우쳐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풍력주에 포함되는 건데, 앞에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 조선 부품의 대표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전주의 대표였어요. BH가 아니라 이 태용이 원전주, 태광이 아니고 성광변이 아니라 이 태용이 원전주의 대표적이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씩 바꾼다는 건 나름 그렇게 계속해서 버텨가면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이렇게 실적을 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능력은 되는 회사라는 얘기죠. 그만큼의 능력은 되는 회사라는 얘기죠. 아주 대단히 뛰어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가치를 보이는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그래도 이익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기간에도 버티고, 그 다음에 업황 돌아 나오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익 이렇게 살려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얘가 다 대표였다니까요, 전부 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이 전반 업황이 살아난다 그러면 이 종목 돌아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거 실적 나쁘더라도 1분기 분기 일시적 이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1분기 동안에 지금 이리저리 시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1분기 동안에는, 그렇죠?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사고 쳐가지고 해외에서도 시끄럽고 국내에서도 시끄럽고, 그래서 1분기는 일시적인 이런 쇼크들이 나오는 기업이 꽤 있을 수 있다. 이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방사는 평상시 이렇게 이 정도 이게 보여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믿어야 돼요. 이 정도 보여주고 있던 그 전에 이 정도로 보여주고 있던 경우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그래서 전방산업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밀려 떨어지는 흐름에서 받는다 쪽으로 이렇게 기본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도 두 개였는데 묘하게도 오늘도 결국을 하다 보니까 딱 두 개가 됐네요. 태웅 마지막에 들어온 두 종목, 태웅하고 마이크로 컨텍스얼 요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쪽에서는 뭐 한진칼과 유진로봇 같은 경우 이전 워낙 강력한 시세 보였던 종목은 내일 또 바로 방향 돌리는 단타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별개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쪽에 이른바 이제 실적 관련 쪽 일시적 종목으로 마지막에 추가됐던 태용 마이크로 컨텍스 요 저가에서 받는다 쪽 룰로에서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급락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도 지금 3시 51분까지 됐네요. 자, 여기서 자,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